네, 앞에서는 대화를 하고 뒤에서는 미사일을 쏘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예비역 장성,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어제 쏜 단거리 미사일, 자신들은 신형 유도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것으로 분석하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군에서도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던 단거리 발사체 또는 유도탄과는 사거리라든지 그 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도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어서 과연 이것이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무기를 좀 더 개량한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는 지난 2월 달에 북한이 발사했던 KN-09 이 신형 방사포를 사거리를 좀 연장한 그런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KN-09가 사거리가 한 140에서 150km 정도, 계룡대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발사한 이 단거리 발사체는 한 190여 킬로미터로 사거리가 추정된다고 해요. 그럼 어디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발사 지점에 따라서 우리 탄착 위치가 달라지겠죠. 휴전선 일대에서 사격을 한다면은 190km 같으면은 우리 계룡대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북한이 초정밀 그 단거리 유도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방사체라고 하는 방사포라고 하는 것은 실제 동시에 여러 발을 사격함으로써 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이 포격을 가할 수, 동시다발적으로 포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포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집중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은 정확도가 떨어진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북한은 사거리도 연장하면서 정확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정밀 그런 발사체의 개발을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금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 타격력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전술 유도탄과 미사일이 다른 건가요?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 어차피 짧은 거리를 하더라도 미사일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장거리 유도탄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또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그 미사일의 궤적을 유도해서 장거리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는 스커드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그라든지 이런 방사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사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군요. 전술 유도탄이 정확한 데를 타격하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이것이 과연 그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런 발사를 했다면 그건 명백히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지요. 사거리가 짧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데 이 시험 발사 현장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했고 지시를 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제 그동안 김정은이 여러 형태의 훈련을 직접 참관하게 했죠. 야간 훈련이라든지 또 무인기 이 시험이라든지 그동안 쭉 참관을 했는데, 특히 어제 이렇게 초정밀 단거리 유도탄 발사를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고 직접 이 지휘하면서 참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보도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김정은의 이 지휘력을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이 북한 군을 결속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하나가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방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과연 그런 의도였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6개월 만에 열면서 동시에 이 공동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 그러니까 공동위가 북한의 요구대로 합의가 되지 않고 사실상 결렬된 상태로 끝나는 그 시점에 이걸 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혹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한 그런 압력 수단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북한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화해 모드로 나가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주고자 하는 의도는 혹시 없었는지 그런 것들도 관심의 대상일 것 같습니다. 네. 2월 이산가족 상봉 때도 상봉 이튿날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었고 지난 넉 달 동안 93발을 쐈다고 하는데요. 동해 쪽을 미사일 방사포를요. 네. 좀 이례적인 거죠? 평소보다 많이 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2월 달부터 거의 90여 발을 쐈는데 북한이 보유한 그 미사일, 특히 노동 2하급 미사일 거의 대부분을 시험 발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KN-09뿐만 아니라 KN-02라든지 방사포라든지 방사포 포함입니다만 프로그 미사일이라든지 스커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시험 발사를 해서 성능 개량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측 우리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빌미로 해서 북한의 이 미사일 역량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해놓고서 오히려 우리 군이 이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했다, 포탄을 발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그 주장을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리 군부 허전강들은 아무러한 사전 통보도 없이 연평도 주변 해상에서 우리 측 수역을 향하여 포탄을 발사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과나 모든 타격 집단들은 완전한 보복 태세를 갖추고 선멸적인 타격 준비를 끝낸 상태에 있다. 네, 우리 군이 어제 해상 사격을 했는데 일상적인 훈련이었고 남서쪽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어차피 서북도서에 있는 우리 해병부대들은 이 자체의 방어를 위해서 수시로 사격 훈련합니다. 네. 그 사격을 하되 그 방향은 늘 서남쪽으로 사격을 하고 안전을 고려해서 이제 사격을 하는데 네. 북한은 우리의 사격 훈련을 오히려 북쪽을 향해서 사격을 했다. 네. 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실을 붙여가면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남북 간의 긴장 고조의 원인을 남쪽으로 전가를 시키고 그걸 기회로 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동시에 우리의 그 사격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속내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사실 이런 훈련들을 늘 북한에게 일일이 통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다만 이 상황이 상당히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혹시 모를 충돌을 우려했을 때는 우리가 사전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한다. 북한도 이제 그동안 3월 또 4월 이어서 계속 자기들이 이 서해 해상에서 사격을 하면서 우리 쪽에 사전 통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북한의 우리를 향한 통보는 자기들의 어떤 도발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래서 그것은 북한의 이런 주장은 다분히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주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 이유가 아까 박사님께서는 남북 관계에서 좀 기선을 잡기 위한 대북 조치, 해제 같은 것을 좀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셨는데 혹시 지금 93발을 넉 달 동안이나 쏘고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직접 참관을 하고 아까 종류별로 다 시험 발사를 하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뭔가 다른 진짜 도발을 해볼 미사일을 통해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북한은 이제까지 쭉 상황을 보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대화 국면으로 때로는 긴장 고조 국면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켜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3월 달에 전쟁 개시 선언을 하고 4월 말까지 굉장히 말폭탄을 쏟아내다가 5월 말부터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해서 또 그러다가 또 다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북한이 과연 자기들이 시험 발사하는 미사일을 우리 영토를 향해서 직접 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금년 1월 달에 중대 제안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고 그동안 계속해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 요구라든지
오이사 조치 해제 요구라든지 북한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우리가 요구하는 천안함 연평 포격 도발에 대한 시인 사과라든지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상황을 전개하기 위한 그래서 저는 어제 6개월 만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최근에 민간 차원의 여러 가지 형태의 접촉이 지금 재개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북한이 얼마 전만 해도 박근혜 정부와는 이제 모든 대화는 끝났다라고 하는 식의 발표를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측의 태도 변화 여부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안 될 경우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또 다른 도발의 카드 그것이 미사일이 될지 사이버 테러가 될지 네. 어떤 형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도발을 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와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우리의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4번이나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자, 벌써 뭐 최대 2년 반 만인데 벌써 4번 교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참 의아한 것이 제가 이제 국방부에 90년대 초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 대부 근무를 했지만 네. 인민무력부장이나 또는 총참모장이 이렇게 바뀐 적이 없어요. 네. 특히 2000년대 초에 1차 국방장관에 담을 때 김일철 차수가 인민무력부장을 했고 네. 2007년 할 때도 같은 김일철 차수였는데 7년 동안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2년 반 만에 4번이나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이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아직 군부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부를 뭔가 장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오히려 예. 이 나이 많은 장령들이라든지 젊은 장령들을 번갈아가면서 기용함으로써 네. 뭔가 김정은 중심의 어떤 충성도를 더욱더 결집시키기 위한 그리고 상황에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인사를 바꿔가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김정은 특유의 어떤 인사 스타일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은 오히려 김정은이 장악을 못했다기보다는 확고하게 장악한 상황에서 네. 자기의 이 지휘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장정남이 신진 세력으로서 무언가 앞으로 김정은 시대의 어떤 군부의 중심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되는데 그러면 지금 장정남은 좌천되는 것이냐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령해가 총정치국장에서 바뀌었을 때 그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지금 최령해가 상당히 가까이에서 김정은을 보좌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네. 뭔가 김정은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대체 왜 쏜 것인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